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데일리 베스트 시작합니다. 정권은 바뀌었지만 아직도 가야 할 길이 멀다는 말 요즘 여러 곳에서 실감하고 있습니다. 국회 과반 의석을 가진 더불어민주당이 국회 상임위 심사 과정에서 윤석열 정부가 제출한 예산안을 줄줄이 삭감하고 있다는 소식 여러분들께서도 이미 접하셨을 텐데요. 민주당이 깎겠다는 정부 주요 예산만 1,000억 원에 달한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고 특히 여기에는 정부 조직 운영비까지 포함이 됐습니다. 이미 이전한 대통령실이나 벌써 꾸려진 정부 조직의 운영 예산까지 문제 삼아서 도대체 뭘 어쩌자는 것인지 정부의 손발을 묶어 아예 일을 하지 못하게 하겠다는 거대 야당의 횡포가 아닐 수 없는데요. 반면 민주당은 이른바 이재명표 예산에 대해선 대거 증액을 추진 중입니다. 행정안전위 예산 소위 야당 의원들은 정부 안에서 빠졌던 지역화폐 발행 지원 예산 7,050억 원을 부활시켰고 이재명은 이른바 3대 민생회복 프로젝트를 위해 1조 2천억 원을 예산에 반영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민주당 추진과제를 위한 증액만 5조 원이 넘는다는 집계가 나올 정도인데 도대체 누가 집권당인지 정말 헷갈릴 정도입니다. 또한 윤 대통령 취임 이후 정부가 발의한 법률안 중 단 한 건도 국회를 통과하지 못했다고 하는데 이런 소식을 들을 때마다 정권 교체는 이루어졌지만 아직도 정말 가야 할 길이 멀구나 이런 생각이 절로 들 수밖에 없습니다.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198에 위치하고 있는 대한민국 역사박물관, 여러분께서는 이곳을 방문해 보신 적이 있으신지요? 박물관은 대한민국 역사를 시대별로 4개의 전시실로 나누어 설명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우리가 무관심한 사이 이곳 박물관이 문재인의 홍보관 또는 좌파들의 전유물이 되어버렸다는 소식입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박물관은 대한민국의 역사를 시대별로 4개의 전시실로 나누어 설명하고 있습니다. 제1전시실에서는 1876년부터 1948년까지 대한민국의 태동이라는 주제로 전시하고 있고 제2전시실에서는 1948년부터 1961년까지 대한민국의 기초확립, 제3전시실에서는 1961년부터 1987년까지 대한민국의 성장과 발전, 그리고 제4전시실에서는 1987년부터 현재까지 대한민국의 선진화, 세계로의 도약을 주제로 전시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대한민국 역사박물관의 핵심은 5층 역사관이라 할 수 있는데요. 1894년부터 현재까지 한국 근현대사의 여정을 보여주는 주 전시실입니다. 그런데 관람 코스를 따라 돌다 보면 2018년 문재인, 김정은 판문점 회담 사진이 눈에 띄게 들어옵니다. 2018년 4월 27일 판문점 군사분계선에서 만나 손을 맞잡은 장면인데요. 이 사진은 지난 5월 문재인 정부 퇴진 이후에도 역사관의 판문점 회담 코너는 그대로 유지되고 있다고 하는데요. 김정은이 핵무기로 대한민국을 선제 공격할 수 있도록 법제화하고 전술핵 미사일 발사 훈련을 이끄는 중에도 이 사진은 늘 전시되어 왔다고 합니다. 10월로 끝난 남북 정상회담 사진을 또 당시 문재인 정권이 대표치적으로 내세우는 정치 이벤트를 박물관이 앞장서서 홍보해야 하는 이유가 도대체 무엇인지 궁금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대한민국 역사박물관은 문재인 정권 초기에 박물관장을 지낸 주진호 교수 때 많은 것이 바뀌었다고 합니다. 참고로 주진호 교수는 이승만 전 대통령을 친일파 하와이 깡패로 조롱한 동영상 100년 전쟁에 출연해 이 대통령을 거짓말쟁이처럼 비난한 인물인데요. 대한민국 역사박물관 개관 이후 처음으로 역사관을 본격적으로 개편한 게 주진호 관장 재임 때인 2017년 11월부터 2020년 10월까지였습니다. 대한민국 역사박물관은 주진호 관장 재임 기간 내내 정치적 편향 시비가 끊이질 않았는데요. 박물관 개관 당시부터 있던 역대 대통령 코너에 퇴임한 박근혜 대통령 초상화를 걸지 않고 2년여를 버티다 코너 자체를 없애버린 것이 대표적입니다. 역대 대통령 코너는 청와대가 내려다보이는 통유리창 아래 이승만부터 이명박까지 역대 대통령 초상화 10점을 전시하던 방이었습니다. 관람객들이 대통령 휘장과 함께 청와대를 배경으로 기념사진을 촬영하는 곳으로 인기가 꽤 높았던 곳이었는데요. 박물관은 퇴임 2년이 넘은 2019년 3월 말까지 박 대통령 초상을 걸지 않았습니다.
박 대통령 사진은 왜 없느냐라는 관람객들의 항의도 있었지만 박물관 측은 박 대통령 초상화를 언제 걸지 역대 대통령 코너를 계속 운영할 것인지 정해진 게 없다는 애매한 답변으로 일관하다가 2020년 6월 역사관을 개편하면서 역대 대통령 코너를 아예 없애버렸습니다. 당시 박물관 내부에선 주 관장이 박근혜 대통령 초상화를 거는 게 못마땅하게 생각해서 미루다가 역사관 개편을 핑계 삼아 아예 코너를 없애버렸다는 말이 나돌았다고 하는데요. 이 밖에도 박물관 입구에 있던 이명박 전 대통령의 친필 표지석을 철거한 것도 주진호 관장이었습니다. 이 대통령은 대한민국 역사박물관 건립을 추진했고 박물관이 개관한 2012년 12월 26일 당시 재임 중인 현직 대통령이었는데요. 박물관 관계자들은 최근 주진호 당시 관장이 보기 싫다는 이유로 표석을 치우라는 지시를 내렸다고 전하기도 했습니다. 철거된 표지석은 박물관 하역장에 방치됐다가 수장고 보관을 거쳐 3년여 만에 지난 9월 원위치에 되돌아왔다고 하는데 이 정도라면 주진호 전 관장을 직권남용 혐의로 수사해야 하는 것은 아닌지 이런 생각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 말고도 대한민국 역사박물관이 정치적으로 오염됐다는 것은 여러 군데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특히 주진호 관장 재임 당시 열린 특별전이 논란거리로 대두됐던 적이 있었는데요. 2018년 6.25 정전 65주년 전쟁포로 특별전은 주로 유엔군 포로 수용소 실태를 다루면서 국군 포로, 특히 전후 돌아오지 못한 수만 명의 국군 포로를 빠뜨렸다는 지적을 받았습니다. 이와 관련해 탈북 국군 포로 유영복 씨는 국가가 세운 박물관이 어떻게 국군 포로를 망각할 수 있나라며 허탈해하기도 했는데 참고로 1994년 이후 귀환한 탈북 국군 포로 80명도 다루지 않았습니다. 자, 그런가 하면 같은 해 열린 4.3 사건 70주년 특별전도 논란이 되었는데요. 탄압이면 항쟁이다. 반미구국 투쟁에 호응 걸기하라라는 남노당 선전 문구를 그대로 내걸어 반감을 샀고 지서를 습격하고 경찰과 공무원은 물론 어린 아이들까지 잔혹하게 살해한 남노당의 무장폭동을 봉기 항쟁으로 치켜세우고 미화한다는 지적이 당시에 나왔었습니다. 제밖에도 대한민국 임시정부 초대 대통령이자 일제시대 내내 독립외교 활동을 펼친 이승만의 독립운동을 설명하는 변변한 전시물 하나가 없는 반면 해외 독립운동 코너에선 조선민족혁명당 미주 총지부의 1943년 반일 시위와 조선의용군의 선전활동 사진을 대표격으로 실었습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조선민족혁명당은 김원봉이 지도권을 장악한 단체로 미주 총지부 간부 중엔 광복 이후 북한으로 넘어간 이들도 있습니다. 또 이곳을 방문한 국민들을 경악하게 하는 건 5층 역사관에 있는 대형 패널인데 이 패널엔 군장갑차 사고로 숨진 여중생 추모 집회와 2008년 광우병 시위 그리고 2016년 박근혜 대통령 탄핵 촛불 집회 사진을 커다랗게 전시해놨습니다. 탄핵 반대 집회와 납북자 가족 모임 기자회견도 끼워 넣었지만 밑바닥에 배치해 눈에 잘 띄지 않고 있는데요. 이 정도라면 이곳이 대한민국 역사박물관인지 문재인 정권 및 대한민국 좌파들의 선전 창구인지 정말 헷갈릴 정도입니다. 뉴스를 마치면서 제가 영상 초반에 말씀드렸던 정권은 교체되지만 아직도 가야 할 길은 멀다는 말 여러분께서도 실감하실 거라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저는 자유대한민국을 소화하는 뉴스데일리 베스트 민앵커였습니다. 함께해요. 뉴스데일리 베스트.